매번 놀라고는 있지만 진짜 우리나라의 방산 잠재력은 정말 굉장합니다. 이번에는 미군도 극비로 다루어서 절대로 미국 밖으로 그 첨단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최첨단 스텔스기에 사용하는 스텔스 도료, 즉 특수 페인트를 한국 경남에 있는 페인트 만드는 회사가 개발한 것은 물론 최근 그걸 미 국방부에서 가져다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무려 가장 높은 등급인 FCT의 기술 성숙도 9등급을 받은 것입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한 예로 지난 약 20년 사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능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, 그러니까 막 0단계에 있던 게 갑자기 2, 3단계는 그냥 건너뛰어 버리고 7단계, 8단계 전투기들을 생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, 이건 많이들 알려진 것처럼 중국이 미국 국방부 및 핵심 방산 산업에 중국 출신 전문가들을 심어놓은 다음 기밀을 탈취해 그렇게 손에 넣은 미 국방부의 핵심 기밀들을 통해 어느 날 갑자기 최소한 겉으로 볼 때는 막 F-35나 F-22와 비슷한 수준의 최신형 스텔스 기들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하지만 그런 중국도 다른 건 다 엇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그 스텔스 페인트 관련 기술은 확보하지 못해 가장 애를 먹었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이 스텔스 페인트 기술은 미래 스텔스 전투기, 군함, 그리고 모든 전쟁 무기에 있어 활용 점정인 마지막 기술입니다. 그런데 그걸 갑자기 우리나라의 어느 중소기업에서 짠 하고 만들어 버리더니 그게 얼마나 자신이 있었던지 직접 미 국방부에게 성능 테스트까지 의뢰를 했는데, 아니 그 결과가 앞서도 말했듯 당장 미 국방부에서 실전에 사용해도 될 만한 수준인 최고 9등급이 나와버린 겁니다. 물론 이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일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해, 우린 원래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 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세상 쿨한 분들도 덜어 계실 것이고, 아니면 저처럼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마치 드디어 여자에게 처음 카톡 답장을 받은 것처럼 너무 흥분해서 호들갑을 떨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사실 이 소식에 지금 가장 흥분한 곳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. 이 스텔스 도료가 지금까지 미국이 안고 있었던 엄청난 고민거리를 한 방에 해결해줬기 때문입니다. 물론 미국에도 엄청나게 좋은 스텔스 도료가 있습니다. 하지만 미국산 물건들이 대개 그렇듯 그 성능이 좋은 건 맞지만 대신 너무 불필요하게 비쌉니다. 그리고 지금 미국은 특히 이 전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미사일 등 향후 미군 장비에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아끼려는 쪽으로 군 운영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, 그래서 최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새로 만들게 될 스텔스 전투기들은 물론이고 그것보다 덩치가 수백 배는 큰 군함들도 모두 다 스텔스 도료로 칠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정말 비싸도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.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.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스텔스 도료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B-2나 F-22 랩터 같은 미국의 최첨단 폭격기와 전투기들입니다.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 보이는 이 B-2 폭격기 한 대가 대당 2조 원이고 F-22 랩터도 거의 그것과 비슷할 정도로 비쌉니다. 이들 괴물 전투기들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여기에는 이 지구에서 나오는 가장 비싸고 좋은 최고의 부품과 재료들만 정말 돈 걱정 없이 아낌없이 썼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스텔스 도료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특히 이 스텔스 도료의 경우 그 비싼 비용도 비용이지만 계속해서 다시 바꿔줘야 한다는 점입니다. 참고로 F-22의 경우 100시간 비행을 할 때마다 정비창으로 데려와서 최소 700시간에서 1000시간을 오직 스텔스 도료를 정비하는데 소비합니다. 즉 1시간 날면 7, 8시간을 그 페인트를 손보는데 쓰는 것과 같습니다. 대략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기존의 페인트를 모두 걷어내고 통째로 다시 도색해야 하는데, 페인트 원가를 제외하고도 인건비 등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너무나도 큽니다. 그래서 이런 엄청난 비용 때문에 미 회계감사원은 2024년 보고서에 이 코팅 정비 부담 때문에 2011년부터 2021년까지 F-22가 임무 가능률 목표를 단 한 해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즉 11년 연속으로 페인트 코팅 비용 때문에 F-22를 마음껏 훈련하거나 활용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. 그것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B-2 폭격기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는 레이더의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단지 하늘의 스텔스 전투기들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덩치가 너무 커서 멀리에서도 그냥 맨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군함들도 모두 다 이 스텔스 페인트로 칠해야 하기
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유리막 코팅하는 것도 평생 한번 딱 100만 원씩 하는데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, 그걸 만약 아파트 전체에다 칠해야 하는데 더해 또 그걸 매년 한 번씩 다 걷어내고 다시 칠해야 한다면 그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제부터 하루빨리 더 많은 군함을 생산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미국이 남모르게 안고 있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, 그 거대한 군함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고 그걸 또 매년 무슨 병사들이 다 매달려 사포질을 해서 벗겨내고 다시 칠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, 아니면 그냥 어마어마한 유지 비용을 감수하며 그 비싼 전투기용 스텔스 도료를 매년 새로 갈아가며 사용해야만 할 뻔해서 울고 있었는데,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희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. 한국 ETL이라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이 스텔스 도료는 미 국방부에서 최고 등급을 줄 정도로 스텔스 성능이 좋은 것은 기본이고, 누가 한국산 아니랄까봐 그 생산 비용까지 훨씬 저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, 무엇보다 스텔스 전투기 전용이 아니라 전차와 자주포 같은 지상 장비들, 무인 시스템, 탄약 저장소 외 무엇보다 거대한 함선들에도 두루 쓸 수 있는 맞는 스텔스 도료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걸 최근 한국에서 우리 참수리호에 발라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파 흡수율이 무려 최대 88%에 달했고, 10km 거리에서 레이더로 봤을 때 그 거대한 참수리함이 아주 작은 어선처럼만 보였을 정도로 압도적인 스텔스 성능을 보였습니다. 이거 정말 너무 기특해서 나중에 작게 나오면 내 차에도 바르고, 또 여름에 밖에 나갈 때 선크림 대신 바르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걸 한국에서 또 개발했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면서도 한편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. 그래서 미국에게는 지금 바르기 쉽고 잘 안 벗겨지고 무겁지 않으며 전투기 외에도 여기저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데다 더 저렴한 스텔스 도료가 절실했던 상황인데, 이걸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딱하니 실제 완성품까지 개발을 해서는 직접 연락을 해온 겁니다.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물건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. FCT, 즉 미국에서 미국산보다 더 좋은 물건 또는 더 나은 물건을 찾아 그걸 조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 기관에 한국 중소기업 ETL이 연락해 검토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이 지난 2023년 8월입니다. 그리고 올해 6월 6일에 최종 통과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, 즉 무려 3년 동안이나 버텨온 건데, 보통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체력은 대기업들의 몫인데, 이 중소기업은 모든 기술도 다 한국산에다 공장도 한국에, 그리고 모든 재료까지 한국산으로 만들며 그 기간을 버텨온 결과 결국 미 국방부로부터 기술 성수도 최고 단계인 TRL 9단을 받아낸 것입니다. 만약 여기서 그 재료에 미국산이 섞여버리면 그걸 팔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, 앞서도 말했듯 이 한국산 스텔스 도료는 재료까지 다 국산이라 이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로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최근 순수 국산인 우리나라 무기들이 점점 더 많이 전 세계 방산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, 우리 KF-21도 그 어렵다는 레이더 자체 개발을 시작으로 이제는 엔진까지 순수 국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그 국산 고집 추세와도 잘 맞아. 아마 조만간 전 세계 군에서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에, 전차에, 그리고 함선을 위장하기 위해 우리 한국산 스텔스 도료를 찾는 상황을 우리들 모두 곧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미 국방부에서도 당장 실전 투입이 가능한 최고 등급인 9등급을 받은 이 엄청난 스텔스 도료를 수출이 먼저가 아닌 우리나라의 모든 전투기와 전차들, 그리고 함선들에 먼저 사용해서, 즉 이제 우리나라 군이 무기 성능의 우수함을 넘어서 그 귀한 무기들을 적의 레이더로부터 감추어주는 최고 등급의 스텔스 도료 기술까지 자체적으로 보유하여 이제부터는 외국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 너무도 자랑스럽고 기쁩니다. Even if you tried, you wouldn't understand it. Maybe something's missing inside of you.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.